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서로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은 두 사람의 치명적인 착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모두를 속인 아내, 원고 A. 그날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는데 우리는 참 평온했어요. 제 삶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우리 부부의 앞날에 의심의 여지는 없었죠. 남들처럼 평범하고 지루해서 그래서 더 완벽한 날들이었습니다. 그 가면에 완벽히 속아 자신의 모든 치부를 스스로 내던진 여자. 피고 제 일상은 늘 무미건조했어요.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 무언가 집중할 게 필요했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두꺼운 책을 파고들며 제 나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강생 동기인 C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용어를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던 사람. 그게 제 지루한 일상에 찾아온 작은 변화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여성이 어떻게 서로를 속이고 덫에 빠졌는지 들여다보려 합니다. 2023년 여름. 저는 여느 때처럼 집에서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학원 강의가 끝나고도 우리는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그 사람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기분 좋은 설레임이 시작되었어요. 네. 전 어느새 유부남인 그 사람을 애기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멈추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설레이는 일탈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시작돼선 안 되는 사랑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피고 B.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설레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름밤의 공기는 덜고 끈적였지만 제 마음속엔 처음으로 서늘한 해방감이 불어왔어요. 우리는 함께 걷다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손을 잡고 연인처럼 거리를 걸었습니다. 처음 손을 잡을 때 그 설레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설레임과 두근거림에 중독되어 더 이상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둘만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간판의 불빛이 제 하얀 구두 위로 쏟아질 때 잠깐, 아주 잠깐 머리가 아득해졌어요. 이 남자는 유부남이다. 이건 미친 짓이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손을 잡는 순간 남아있던 이성의 끈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을 속이기로 했습니다. 아니,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이건 그저 외로웠던 두 사람이 어쩌다 서로를 위로하게 된 것뿐이야.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아. 그렇게 저는 제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스스로 이 상황을 합리화시켜버렸습니다. 이성이 마비된 그 방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피고 B의 말대로 이성의 끈이 사라진 그녀는 대담해졌습니다. 계속 보시죠. 이제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같은 시간을 돌려보내는 그 시간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 만나 주변의 눈치를 보며 사랑을 나누는 게 견딜 수 없어 결국 제 집으로 불렀어요.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나의 공간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저는 그렇게 남의 남자를, 아니 제 남자를 우리 둘만의 공간으로 들인 겁니다. 누구의 방해도 없는 우리만의 세계. 우리만을 위한 공간의 문이 닫히고 그를 향해 웃으며 불렀죠. 애기야. 누구의 눈치도 보고 싶지 않았던 피고피. 결국 그녀는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그녀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계속 보시죠. 다른 여자의 남편에게 애기라니 참 우습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만의 남자였습니다. 내 공간, 내 침대 위에서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영원히 이 달콤한 비밀이 지켜질 거라 믿으면서요. 영원히 나만의 애기로. 영원히 비밀이 지켜지길 바랐던 피고비. 하지만 그 발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된 건 정말이지 사소한 이유였어요. 차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그저 블랙박스를 확인하려던 거였을 겁니다. 무심코 마우스를 클릭했고 화면 너머로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누가 들어도 다정한 연인처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여자의 웃음소리, 나른하고 끈적하고 다정한 목소리, 그 여자가 내 남편을 부르는 호칭, 애기야. 사랑했던 남편의 외도를 눈과 귀로 확인하게 된 그녀.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두 글자가 귓속에 울리는데 세상이 무너지며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가장 경악하게 한 건 두 사람의 노골적인 대화였습니다. 은밀한 농담, 지난밤의 체온을 나누는 듯한 그 천박한 속삭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고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어요.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녀. 하지만 그녀는 화해나 용서 대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난 울지 않을 겁니다. 그 더러운 두 인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합니다. 남편을 당장 추궁하면 아니라고 하겠죠. 그저 잠깐 흔들렸을 뿐이라고 말할 겁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단순한 실수였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을 게 뻔합니다. 저들을 완벽하게 짓밟으려면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아야 합니다. 아주 치밀하고 처절하게. 블랙박스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정을 나누었는지, 횟수는 몇 번이었는지,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였는지, 이 모든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정보가 내 손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 남편을 거지로 만들어 맨몸으로 쫓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완벽한 증거는 다름 아닌 상간녀의 입을 통해 직접 받아낼 겁니다. 저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또 무엇을 던져주면 나를 맹신하게 될지 내 손으로 직접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지옥을 만들어주죠.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힌 원고 A. 그녀가 생각한 사냥 방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냥을 시작하려면 사냥감이 가장 안심할 만한 달콤한 미끼가 필요합니다. 상간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움을 먹이로 던져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자신의 추악한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상황일 것이고, 두 번째 사랑놀이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 상간녀 소송이겠죠. 그래서 저는 친필로 직접 그 여자에게 던질 미끼인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복수의 방법. 상간녀의 약점을 이용해 스스로 진실을 토해내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 A는 남편과의 불륜 내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B를 상간녀 소송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합니다. 본처에게서 온 카카오톡. 올 것이 왔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대했어요. 그런데 상간녀 소송이나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 남편의 외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저에게는 어떤 피해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상간녀에게 전송된 카카오톡 문자. 본격적인 원고 A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선처한 거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쪽 소송 안 해요. 그럴 마음 이미 없어요. 온화하게 모든 걸 용서하겠다는 원고 A의 문자.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네가 내민 정보가 내 남편의 목을 조를 완벽한 밧줄이 될 테니까 넌 그저 도구일 뿐이야. 이걸 믿어도 될까?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함정일지도 몰라. 그래, 차라리 대답하지 말자. 대답하면 모든 걸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일 거야. 솔직히 유부남이면서 딴 여자 만난 내 남편이 미친 거지 그쪽은 속은 거잖아요. 물론 그쪽이 믿죠.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통화해보니 너무 순진해서 제가 해코지할 마음이 안 드네요. 유부남인 걸 뻔히 알면서 집에 불러들여 침대까지 내어준 그런 여자를 순진하다고? 너의 그 멍청한 순진함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파멸시켜주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아내분은 나를 이해하고 있어. 그래, 나도 속은 거야. 그 남자가 나쁜 거야. 난 잘못이 없어. 아내분 말이 맞아. 나도 피해자라고.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알아주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아. 저는 제 남편에게만 복수할 거예요. 그쪽 건드릴 생각 이미 없다니까요. 저는 진짜 진심이에요. 그쪽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선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살았다.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이 사람은 정말 나를 해칠 생각이 없어. 나는 지금 증거로도 충분히 그쪽 고소 가능해요. 그리고 내 남편도요. 근데 증거가 더 필요한 건 내 남편 한 푼도 없이 쫓아내고 싶어서예요. 그쪽 고소는 관심 받기예요. 절대 그쪽 안 건드린다는 거 약속할게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봐줄 순 없지 않을까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내놔. 네가 내 남편과 언제, 어디서, 몇 번이나 정을 나눴는지 그 더러운 입으로 남김없이 토해내. 두 얼굴의 원고 A, 그녀의 달콤한 유혹에 과연 피고 B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피고 B의 선택을 보시겠습니다. 아내분의 그 단호한 약속, 나를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저는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제 삶의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연락했는지, 그리고 뜨거웠던 그 여름 비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사실까지 전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니 오히려 모든 죄를 용서받은 듯한 이상한 해방감마저 들었어요. 선택지가 없었던 피고 B, 그녀는 모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백했습니다. 또 다른 덫에 빠진 줄 모른 채 마음의 평온도 잠시. 시간이 조금 지나고 피고 B의 머릿속엔 문득 불안함이 덮쳐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혹시 이 약속을 나중에 딴소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불안해하면서 문서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불안하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다시 제대로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죠? 공증? 1000번이라도 해줄 수 있지.
이미 넌 네 무덤을 내 손으로 완벽하게 다 파놓았으니까.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마워요. 더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선택하느라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힘내세요. 너무 고마워요. 원하는 모든 정보를 손에 얻은 원고 A. 완벽하다고 생각한 그녀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건드린다는 약속? 멍청하긴. 사냥꾼이 미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 봤습니까?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가장 완벽하고 구체적인 정보들. 그리고 스스로 토해낸 범행 자백. 이제 이 모든 걸 터뜨려 저들의 세상을 파괴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 평화로운 시간이 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평범했던 오후에 도착한 우편물 한 통. 드디어 시작된 복수의 칼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피고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 손해배상? 그럴 리가. 나를 용서한다고 했으면서?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3천만 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약속했잖아. 분명히 용서했다고 소송은 관심 받기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건 뭐야? 설마 용서? 내가 당신을 유부남인 걸 뻔히 알면서 내 남편과 모텔을 들락거리고 자기 집 침대까지 내어준 여자를? 정말로 내가 그 각서 하나 써줬다고 당신의 죄가 씻겨 내려갈 줄 알았어? 처음에는 화도 내고 분노도 했지만 결국 피고비는 원고 A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작성했잖아. 불륜 정보를 제공하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친필로 동의서를 써서 사진까지 보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불안해할 때마다 진심으로 선처한 거라고. 나이가 어려서 해코지할 마음이 안 든다며 보낸 카톡은. 그럼 그 다정했던 말들이, 그 수많은 밤의 위로들이 전부 날 속이기 위한 거미줄이었다고? 그래야 네가 입을 열 테니까. 당신이 모텔과 당신 집에서 내 남편과 정을 나눈 그 구체적인 사실을 네 입으로 자백받기 위해선 그깟 친절한 가면 100번도 더 쓸 수 있지. 난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미끼를 던졌고 넌 멍청하게도 스스로 그 미끼를 집어삼킨 것뿐이야. 가면을 벗은 원고 A. 그제서야 피고비는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심을 드러내는 그녀의 모습을 계속 보시죠. 게다가 그 메모? 그건 네가 하도 징징대며 요청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대충 적어준 것뿐이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정한 합의라고 볼 수도 없지 않겠어? 불륜 내용 정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뭔지 특정되지도 않았고 아주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적힌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고. 그딴 메모 하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으로 넌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복수를 시작한 원고 A의 논리는 점점 자기 합리화의 논리 없는 답변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넌 나를 속이고 기망했어. 구체적인 정보를 다 털어놓는 척하면서 여우같이 하나의 사실은 은폐했잖아. 너 2023년 7월에도 내 남편이랑 같이 있던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날의 부정행위는 쏙 빼놓고 허위 정보를 제공했으면서 감히 나한테 합의 타령을 해? 네가 먼저 날 속이고 진실을 은폐했으니 소송을 안 하겠다는 내 부재소 합의는 당연히 무효야. 넌 3천만 원을 물어내고 평생 상간녀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해. 서로 속고 속이는 이 두 사람의 관계. 하지만 더 이상 피고비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7월? 내가 그날을 말 안 했다고? 웃기지 마. 난 7월에 당신 남편과 같이 잠 적이 없어.
두 번 같이 잤다는 그 수치스러운 사실조차 내 입으로 전부 자백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하지도 않은 7월을 말 안 했겠어? 내가 굳이 그날 하루만 허위로 숨길 이유가 도대체 어딨냐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 바로 그 메시지가 칼날이 되어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나를 멍청한 사냥감 취급했지? 내 순진함을 발가벗겨서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면 끝일 줄 알았겠지. 당신은 날 안심시키기 위해 밤이 새도록 내게 수십 통의 카카오톡을 보냈어. 상간녀 소송 3년 이내까지 돼요 라며 은근히 법적 지식을 자랑하면서 나를 압박하기도 했고, 당신은 소송하지 않겠다는 말이 어떤 법률적 효과를 갖는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야. 법적 효력이라는 방패를 얻게 된 피고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보낸 그 각서 사진, 그리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까지 끊임없이 보낸 그 카카오톡 메시지들. 소송 안 해요. 그쪽 건드릴 생각 없다니까요. 절대 안 건드려요. 라고 나를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당신이 완벽한 증거를 잡았다고 확신할 때 나 역시 당신이 직접 쓴 완벽한 방패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당신은 스스로의 발등을 찍었어. 내가 이 모든 메시지와 메모를 증거로 제출할 테니까. 우리 사이에는 명백히 부재소합의가 존재해. 당신은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은 당신이 말한 그 약속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거야. 그래 보자. 당신이 파놓은 그 지옥 같은 진흙탕 속에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결. 첫째, 이 사건소를 각하한다. 둘째,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각하? 내 소송이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내가 졌다고? 그렇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낸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된 부재소 합의,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 A는 이 합의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변명을 늘어넣습니다. 자신이 쓴 메모는 피고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며 불륜 정보라는 말은 너무 광범위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죠. 게다가 피고가 한 번의 은밀한 만남을 숨겼으니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 여잔 날 속였어. 내 남편이랑 만난 횟수를 축소했다고. 내 합의는 무효야.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원고의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죠. 첫째, 원고는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메모를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하에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둘째, 원고는 이미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내야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셋째,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상간녀 소송 3년 이내까지 돼요 라고 법적 지식을 과시했다. 즉, 원고는 자신이 말한 소송 안 한다는 말이 어떤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한 번의 만남을 알리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 법원은 이 역시 일축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2번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는 수치스러운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굳이 단 하루의 외도만을 거짓으로 숨길 이유가 없으며 피고가 거짓말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덫을 놓았던 사냥꾼이 자신이 친 거미줄에 스스로 얽매여 질식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역겨운 배신을 확인하고도 난 울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겠다는 다짐 하나로 구역질을 참아가며 다정한 천사의 가면을 써죠. 내 완벽했던 통제, 내 완벽했던 사냥. 하지만 내가 던진 그 수많은 거짓 위로들이 내 발목을 자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상간녀를 벌할 자격도 잃고 소송 비용마저 내가 다 떠안게 되었죠. 내 손에 남은 건 잔인하게 찢겨진
결혼 생활의 자네뿐입니다.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3천만 원을 물어내지 않아도 되죠. 이긴 겁니다. 하지만 제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위로받았다고,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내 손으로 써내려간 내 치부들. 비록 승소했지만 재판 기록 속에는 내가 유부남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라는 사실이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도 평온했던 내 일상도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었던 두 사람. 한 명은 법적으로 패배했고 다른 한 명은 도덕적인 낙인 속에 갇혔습니다. 거짓된 위로와 치밀한 계산으로 엉켰던 이 잔혹한 심리전은 결국 누구도 진정한 승자가 되지 못한 채 영원한 암흑 속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택하느라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힘내세요. 너무 고마워요. 내 공간, 내 침대 위에서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